안녕하십니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갈등 해결 네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협동조합 종사자분들은 좀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협동조합의 유형별 갈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협동조합을 하시면 많은 다양한 갈등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협동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주목해야 될 갈등의 양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협동조합들을 열심히 해오시면서 그 연구도 또 같이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함께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많이 아시다시피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많은 유형, 기본적인 유형이죠.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각 협동조합 유형별로 자주 발생되는 갈등들이 있다고 해요. 소비자협동조합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운동으로 생겨났죠. 그래서 그 안에는 그 소비자협동조합의 조합원 분들이 계시고요. 또 소비자협동조합이 커가면서 직원으로 합류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합원 분들은 아직까지도 많이들 자원활동가로 활동하시는데 이 자원활동가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직원 조합원 간의 갈등과 또 활동가들이 어디를 기반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문제가 종종 발생되기도 하는데 이 리더십 문제는 소비자협동조합은 초반에는 지역 생협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게 시작할 때는 이사장님의 역량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다가 이것들이 광역이 되고 또 전국 단위의 조직으로 발전이 됐을 때 과연 우리의 조직 조합원 리더가 아니면 우리의 직원 리더가 전국 단위의 조직 사업체로서의 조직에 여러 가지 역동을 잘 포함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잘 소화하고 그것들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국 단위의 소비자협동조합들은 조합원 교육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저는 잠시 동안 그 캐나다 협동조합에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캐나다의 큰 소비자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리더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사업자협동조합입니다.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커다란 대기업과 경쟁 관계에서 수요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마케팅을 함께하거나 물류를 함께하는 그런 유형의 협동조합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문구 업체들이 함께 모여서 문구 물류를 같이 하면서 커다란 문구 프랜차이즈점에 대응하거나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업자협동조합의 주요 갈등 양상은요, 무임승차를 하는 조합원들, 이런 경우가 이제 좀 커다란 역량인데요. 무임승차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한은 많이 누리는 이 무임승차는 자연적으로 협동조합 초기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서 협동조합이 자리 잡으면 이후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이 무임승차 이슈에 걸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초기 조합원만큼 많지 않은데 권한은 똑같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갈등들입니다. 그리고 초기와 이후의 사람들이 그 정체성이나 또 헌신도 또 아니면 그 역량 이런 것들이 이질적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부터 오는 갈등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협동조합에서의 그 리더십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몇몇 임원들이 정보를 독점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임원 측면에서 또 아니면 일반 조합원 측면에서 양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임원들의 경우에는 사업자 협동조합이 그 본 궤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중압감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정보들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장이자 CEO로서
많은 권한의 독점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오는 조합원이나 일반 조합원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즈니스가 세팅이 될 때 너무 많은 권한을 이사회나 또 임원들이 독점적으로 행사한다라는 불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개의 협동조합에 지금 조합원이자 또 임원인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임원으로서 느끼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갈등 양상과 일반 조합원이 바라보는 갈등 양상이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직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노동자협동조합의 주요 갈등 양상은 무엇이냐면요. 의사결정을 할 때 좀 어떤 것들을 조합원들이 함께 결정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경영진이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임금을 정당하게 받는 건데요. 사실은 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제가 조합원으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실은 그 임금의 협상의 경우에 저는 노동자로서 있는 것이고 임금의 협상의 대상은 경영진이게 되죠. 그래서 노동자로서 제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경영진의 매니지먼트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 협동조합들은 섞여 있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거버넌스와 매니지먼트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그 노동자 조합원들이 어떤 게 우리의 권한이고 어떤 게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의 빈번하는 리더십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파벌의 문제입니다. 노동자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계통에 있는 분들이 계속 리더를 하느냐가 커다란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영훈련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의 리더는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돼야 되는지 아니면 경영 능력에 따라서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그 협동조합마다 나름대로의 의사결정들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이해라는 말처럼 이 협동조합 유형은 소비자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처럼 다양한 유형의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협동조합이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주요 갈등 양상은 조합원의 유형이 다르듯이 각 조합 유형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소비자협동조합을 말씀드릴 때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살림, 아이쿠가 같은 다양한 협동조합이 사실은 소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 안에서 의사결정은 항상 우리의 의사결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생산자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긴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이해 관계자는 다양한 군에서 한 가지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해관계가 성립하게 되죠. 몇 년 전에 이슈가 된 그 택시협동조합이 있는데요. 그 택시협동조합 또한 후원자와 또 택시를 모는 그 운전자, 즉 직원분들이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직원분들의 입장에서 협동조합의 우선순위와 또 그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의 후원자로서 참여하신 분들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에는 어떤 리더십 문제가 자주 발생이 되냐면요. 대표가 어느 유형에서부터 왔는지에 따라서 대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택시협동조합은 주로 후원자분들이 그 조직의 이사장님들을 역임하셨었어요. 그래서 직원협동조합, 운전자이신 분들이
굉장히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셔서 노동쟁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동조합 유형별로 어떤 갈등 양상이 있는지 함께 봤고요. 다음은 그러면 우리가 협동조합 유형별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